아줌마, 지금 이 역겨운 냄새는 뭐예요? 애한테 무엇을 먹이고 있는 거냐고요?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일을 하고 와서 커피를 마시며 한숨 돌린 안나. 싱글맘으로서 일과 육아까지 다 잡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데요. 안나가 밖에 나가서 일을 봐주고 있을 동안 한국인 베이비시터가 그녀를 대신해서 아이를 책임집니다. 깐깐한 안나는 퇴근한 후 CCTV를 보면서 무슨 일이 없었는지 하나하나 체크합니다. 하지만 이때 안나는 순간 눈을 의심하면서 쓰고 있던 안경을 벗고 다시 한번 되감기해서 보는데요. 대체 무엇을 보았길래 이렇게까지 놀라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인 안나 에밀슨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혼을 한 후 4살짜리 아들을 혼자 키우는 싱글맘으로 몇 년 전 홍콩에서 일하다가 다시 본사로 발령나게 되면서 독일 뮌헨으로 오게 되었는데요. 홍콩은 물가는 비싸지만 그 대신 아이를 잘 돌봐주는 동남아 베이비시터를 싸게 고용할 수 있어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러나 독일에서는 그런 베이비시터를 구하기가 참 힘들었죠. 일단 독일에서는 베이비시터를 아르바이트 형태로 하는 젊은이들이 많다 보니 학교에서 베이비시터 교육을 받은 고등학생이나 대학생들이 많이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애도 낳아본 적 없는 어린 친구들에게는 맡기기가 좀 꺼려지더라고요. 게다가 당연한 거지만 임금도 독일인이라 홍콩에서 고용했던 베이비시터보다 훨씬 비쌌습니다. 취업이 비싼 거야 나라와 국적 차이가 있으니 이해하지만 정작 싼 가격에 고용했던 유모보다 시원찮게 애를 본다는 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베이비시터를 고용하지 않고 독일의 어린이집에 보내는 방법도 있었지만 어린이집은 아무래도 아이들이 여럿이다 보니 살뜰하게 돌봐주지 못하더라고요. 저희 아들은 몸도 약하고 예민한 편이라 조금 불안해서 그냥 한 사람의 케어를 집중적으로 받는 게 좋을 것 같았습니다. 수소문 끝에 최저시급으로 괜찮은 유모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중국인인 이 여성은 아이를 키운 경험도 있었고 나이도 40대라 너무 어리지도 많지도 않아 마음에 들었습니다. 첫인상도 푸근해 보여서 아이에게 따뜻하게 대해줄 것 같았죠. 하지만 막상 고용해보니 제 예상과는 달랐습니다. 유모는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끼니를 제때 맞춰서 주지 않고 늦게 줄 때도 많았고 아이가 음식을 흘렸으면 옷을 좀 갈아입혀야 하는데 그것도 안 하고 그대로 두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베이비시터로만 고용했기 때문에 집안일을 해주길 기대하지는 않았지만 오히려 어지르고 있는 건 좀 심하지 않나 싶었습니다. 적어도 싱크대에 그릇 정도는 가져다 놓을 수 있을 텐데 식탁에 그대로 먹은 것을 둔다던가 심지어 다 먹은 과자 비닐봉지가 굴러다닐 때도 있었습니다. 가장 분노했던 것은 제 아들 찰스가 위험한 물건을 만지는데도 휴대폰을 계속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녀는 아이가 칼을 떨어뜨리고 나서야 눈치채고 아이를 다시 거실 쪽으로 데려왔습니다. 큰일이 생길 수도 있는 상황에서 저렇게 안일하게 대처하다니 저는 기겁하며 당장 중국인 유모를 잘랐습니다. 그리고 그녀로 인해 다른 사람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베이비시터 사이트의 리뷰란에 그녀가 했던 행적들을 샅샅이 적었습니다. 물론 제 태도에 대해서도 반성했습니다. 싼 가격에 좋은 베이비시터를 고용한다는 생각부터 잘못된 사고방식인 걸 깨달은 거죠. 아이가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뿐만 아니라 저도 육체적으로 더 힘들어졌었습니다. 저렴하게 하려고 집안일은 하지 않고 아이 돌보는 일만 하는 사람을 찾았는데 덕분에 베이비시터가 어지른 것까지 제가 다 치우고 있었죠. 저는 좀 돈을 많이 주더라도 제대로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았습니다. 집안일과 아이 돌보기가 둘 다 가능하면서 경력도 많고 평이 좋은 사람을 말이죠. 깐깐하게 이전 고용주들의 평도 유심히 살폈습니다. 만약 이전 고용주들의 평이 없던 사람이었다면 아무리 가격이 괜찮아도 쳐다도 보지 않았죠. 엄선한 끝에 고른 것은 60대의 한국인 여자. 처음에는 나이가 좀 많아 걸렸습니다. 하지만 평이 워낙 좋았고 심지어 제 주변인 중에서도 이 여자를 고용한 사람이 있었는데 입이 마르고 닳도록 칭찬하길래 고심 끝에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아주머니는 선한 인상의 교양도 있어 보여 첫인상은 괜찮았습니다. 일을 시켜보니 집도 깨끗하게 청소하고 아이한테도 신경을 많이 썼고요. 다만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한독식 음식을 먹이겠다고 냄새가 많이 풍기는 음식을 하지를 않나, 한국 공어를 가르쳐줘서 아이가 하루 종일 알 수 없는 말로 노래를 부르고 다니지 않나, 알파벳 단어도 못된 아이인데 한글을 가르쳐주지 않나, 영하는 짓이 마음에 안 들었는데 그렇다고 자르기에는 애매한 경우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CCTV를 보는데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날은 평소보다 늦게 퇴근한 날이라 아이가 자고 나서 퇴근했는데요. 가끔씩 야근을 하는 날에는 이렇게 베이비시터가 아이 잠자리까지 봐주곤 했어요. 원래는 낮에 어떻게 지내는지 보고 밤에는 어차피 자고 있겠지 싶어서 CCTV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지 않는데 그날은 어쩌다 보니 밤에도 어떻게 자는지 보게 됐는데요. 저는 아이를 재운다고 하면 베이비시터가 자장가를 불러주거나 동화책을 읽어준 다음 나가는 정도일 거라고 생각하지. 설마 한 이불에서 같이 잘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아이가 잠자리 뒤척임이 심해 혹시라도 떨어질까봐 일부러 큰 침대를 사주긴 했는데 그게 실제로도 2인용으로 쓰일 거라곤 상상도 못했습니다. 잠든 뒤 1시간 반 정도 되자
베이비시터는 다시 잠에 깨서 일어나 방 밖으로 나와 집안 정리를 했습니다. 저는 이걸 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 골치가 아팠습니다. 독일에서는 보통 아기 시절부터 부모와 따로 자는 걸 교육시키고 저 또한 그랬습니다. 베이비시터들 또한 같이 자는 경우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따로 잘 거라고 생각했고요. 그런데 이렇게 같이 자는 습관을 들여버리면 나중에 혼자 자는 게 너무 힘들어져 버릴까봐 걱정되기도 했고, 심지어 같이 자기까지 했는데 이걸 일한 거라고 할 수 있는지 의심스러웠습니다. 고민 끝에 주변에 아이를 키우는 지인들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동안의 육아 도우미의 행동과 밤에 같이 잤던 것에 대해서도 말했어요. 그런데 제 지인들의 생각은 저랑 달랐던 모양입니다. 오히려 저보고 외국인 쓰면서 우리 문화에 다 맞추려고 하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게 불만이면 독일인을 써야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인 아주머니가 함께 잠자리에 드는 건 한국의 문화 자체가 어릴 때는 부모와 같이 잠들기 때문에 한국인 아주머니도 똑같이 하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자기도 동양인 베이비시터를 쓰고 나서 알게 된 사실이라며 원래 동양의 문화 자체가 아기를 따로 재우는 한국과는 다르다고 말했어요. 어차피 5살이 되면 킨더가든, 한국으로 치면 유치원 단계인 학교에 입학해 낮잠 이불을 가지고 다니면서 혼자 자는 법을 배울 텐데 벌써 초조해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음식의 냄새가 익숙하지 않아서 거슬릴 수 있지만 채소를 많이 써서 독일 음식보다 훨씬 건강하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편견을 갖지 않고 먹어보면 생각보다 맛있다면서 한번 먹어보라고 권하기까지 했어요. 저는 인터넷에도 의견을 구했지만 비슷한 의견들이 돌아왔습니다. 저처럼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잘라버리라는 사람들도 있었으나 반대 의견도 많았죠. 저는 어느 정도 문화 차이를 인정하기로 하고 타협했습니다. 이 정도로 집안일을 잘하고 아이를 야무지게 봐주는 사람은 찾기 힘들었으니까요. 지인들의 조언대로 베이비시터가 만든 음식도 한번 먹어봤습니다. 그전까지는 손도 안 대던 음식들이었죠. 맨 처음 먹어본 건 청국장이라는 음식이었는데 냄새가 거부감이 들어서 처음엔 일부러 코를 막고 먹었는데 생각보다 감칠맛 나는 국물 맛이 괜찮더군요. 무엇보다 아침에 국과 밥을 먹고 나오니 속이 든든하달까요? 시리얼을 먹거나 빵을 먹을 때보다 소화도 더 잘 되었습니다. 그 뒤로 저도 베이비시터가 만들어준 음식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몇 개월쯤 지났을까요? 저는 아이에게 긍정적인 변화가 생기고 있다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평소에 자주 아팠던 우리 아이는 예전과 다르게 잔병 치레를 하지 않았고 야채들도 더 잘 먹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한국 음식에 있는 야채만 먹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샐러드도 곧잘 먹기 시작했어요. 또한 투정이 많고 제가 집에 들어와도 뚱한 반응을 보여주던 아이는 어느 순간부터 제가 오면 마중을 나와 인사를 하기 시작했고 인사도 90도 각도로 하는 모습이 기특했습니다. 한국인 베이비시터는 예절과 질서를 중시하는 문화권에서 자란 분이라 항상 인사를 하는 걸 무척 중요시하더라고요. 제가 출근을 할 때도 반드시 저에게 인사를 시키도록 했습니다. 그것이 습관이 되니 이젠 시터가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하기 시작한 것이죠. 학습적인 부분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느꼈는데 베이비시터가 영어가 유창한 한국인이다 보니 한국어랑 영어를 동시에 배우는 이중언어 효과가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는 킨더가든을 들어가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벌써 약간씩 글자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어려운 단어나 문장은 당연히 힘들었고 쉬운 단어 정도였지만 그것만으로도 만 4세에 이 정도 해낸다는 것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동네마다 다르긴 하지만 독일 아이들은 대개 만 5세 정도의 킨더가든에 들어가며 그때야 알파벳을 배우는 아이들이 많았거든요. 처음에는 알파벳보다 한글을 먼저 배우는 거 아닌가 걱정스러웠는데 괜한 우려였습니다. 베이비시터는 독일인 아이에게는 영어가 먼저라는 걸 정확하게 인지하고 계셨고 기본적으로 영어를 더 많이 썼습니다. 다만 아이가 워낙 한국인 베이비시터와 한국 동료를 좋아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한국어에도 호기심이 생겨 조금씩 한국어를 알려주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처음엔 그 상황을 모르고 한국어를 먼저 가르친다는 식으로 오해하고 있었던 것이죠. 아이는 간단한 한국말과 함께 한글의 자음과 모음을 순서대로 쓸 수 있었습니다. 어찌됐든 부모 입장에서 두 가지 언어를 전부 다 한다는 건 좋은 것이었습니다. 더 어릴 때부터 우리 아이를 봐온 저희 부모님조차 아이가 예전보다 웃음도 많아지고 건강해진 것 같다. 성격도 훨씬 의젓하고 씩씩하게 변한 것 같다면서 좋아했습니다. 굳이 단점을 뽑자면 저보다 베이비시터를 좋아하고 주말만 되면 언제 베이비시터가 오냐고 투덜거린다는 점이었지만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건 그만큼 베이비시터분이 아이를 잘 봐주시기 때문이었죠. 저는 다른 문화권에서 다른 유머를 쓰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히 한국처럼 예의를 중시하고 건강한 음식을 먹으며 밤에 함께 잠을 잘 정도로 애정과 케어를 중시하는 문화권에서 자란 이들의 경우 오히려 독일식 육아보다 더 좋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현재 우리 아이는 만 5살이 되어 킨더가든, 한국으로 치면 유치원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에 들어가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돌아와서는 여전히 한국인 베이비시터와 보살핌과 사랑을 받으며
몸과 마음이 건강한 어린이로 자라고 있습니다. 혹시 이 사연을 읽는 분들 중에서도 독일에서 베이비시터를 고용하고 싶으시다면 한국인 베이비시터를 꼭 추천할게요. 처음엔 마음에 들지 않았던 한국인 베이비시터에 대한 생각이 180도 바뀐 독일의 안나 씨의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안나 씨에게 한국 예절과 음식을 더 자랑하고 싶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따뜻한 이야기가 널리 퍼질 수 있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